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이 매우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죠. AI 킬 스위치가 언급이 되고 이란의 자금 흐름이 갑자기 차단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쿠바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 각각 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따로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죠. 트럼프는 지금 기존에 얽혀있던 네트워크들이 다시 정리될 틈조차 주지 않으면서 속도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딥스가 어떻게 대응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작전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외교나 군사 이슈가 아니고 금융, 기술, 그리고 권력 구조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순히 무슨 이란에 대해서 무슨 기름 그 관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 기술 이런 것과 깊게 관련돼 있다라는 말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AI 킬 스위치 얘기를 했는데 그 AI와 이란과 쿠바가 지금 이제 슬슬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 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 킬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시스템을 완전히 로그아웃 시킨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속도가 의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기존에 서로 얽혀있던 네트워크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으려는 듯한 속도로 판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특정 제재 완화와 작전적인 압박을 통해서 방향을 바꿨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뜯어내던 구조가 해군의 차단과 금융 흐름 끊기로 완전히 부서졌죠. 이제 쿠바가 다음으로 겨냥됐는데 무너져가는 대리 세력 있죠. 그들의 거점이었죠, 쿠바가. 그래서 사실 쿠바는 훨씬 더 빠르게 끝날 거라는 예상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마무리되면 제가 그랬죠. 이란 작전은 완전한 승리라고, 석세스라 그랬어요. 성공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미디어에서 뭐 전쟁을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완전 그거는 뭐 100%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의 군사 역사 사상 이번에 이란 작전처럼 성공하고 이렇게 임peccable하다는 것은 완전히 거의 완벽한 작전이었고 그 작전 중에 미군이 16명인가요?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1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적은 숫자만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전쟁하다가 그렇게 그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무기 관련 실수로 5명인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다 하고, 하여튼 뭐냐, 지금 이 이란 공습과 그 뒤로 이어진 여러 가지 이란에 관한 작전은 군사 히스토리 오브 밀리터리 중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트통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니들이 뭐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말렘 말고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 터지고 그렇게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덜 맞고 와서 무릎 꿇고 끝내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지금 잃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의심을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뭐가 나오느냐, 쿠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다음 타자 쿠바. 근데 트통이 그랬죠. 쿠바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절로 없어져.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기를 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캄캄한 곳에서 밤에는 그냥 쿠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쿠바는 이제 문호를 열면 거기에 이제 뭐 해외 회사들이 들어가고 뭐 다시 뭐 모든 그 빌드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얘기가 지금 드디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먹여 살렸죠. 에너지 쪽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면서 쿠바가 이제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겨우겨우 연명을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가 먹여 살리던 나라인데 뭐 러시아도 이제 힘이 없고 베네수엘라는 뭐 마두로 붙잡아간 다음에 저렇게 되고. 그래서 쿠바는 그야말로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완전히 그냥 엄마 아빠 다 잃은 고아 신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란 파트가 마무리되면 하나의 큰 관리된 갈등 요소가 제거된 거예요. 컨트롤드, 그랬으니까 관리됐던. 그래서 7월 4일 미국이 미국 독립 기념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50주년 행사 전에 완전히 판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끝내고 뭐 아마 쿠바 문제도 그 전에 다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1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에 그 미국의 250주년 그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 셀레브레이션, 이 축하를 1년 동안 하겠다 그랬어요. 1년 동안 축하 기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건 미리 작년이가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어질 축하 기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그 사인 있죠. 사인 되게 화려하죠. 트럼프 대통령 사인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미국 집회에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 사인이.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뭐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부채 기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공개적인 표시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AI 킬 스위치는 뭐 존재적인 위협과 신호가 되는 사건인데, 그럼 이게 도무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 그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부는 고급 AI 시스템에 대해서 킬 스위치를 반드시 가져야 돼 라고 말했어요. 통제 없이 빠르게 발전하면 인류에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설명하면서도 AI가 금융 보안 같은 분야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이건 바로 클로드 미토스 사건 바로 뒤에 나온 이야기고, 이걸 보면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보다 더 빠르게 일이 전개되고, 특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들이 느껴지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제재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웹 주요 운영 체제와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수천 개의 심각한 그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전의 모든 점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 모델을 그 프로젝트 글래스 윙이라는 거를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부 파트너들에게만 공개한 건데, 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거 뭐 아이고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이 번역한 거를 읽어 드리면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장관 이름이 스캇 베센트인데, 그 베센트와 제가 그 연준 페더럴 리저브의 연준 회장 제롬 파월이 시스템으로 에서 중요한 주요 은행들의 CEO들과 를 긴급하게 불러서 재무부 본부로 불러 모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리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솔로몬, 몰간 스탠리의 테드 픽,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넨, 웰스 파거의 찰리 샤프들이 불려왔죠. 그래가지고 그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그 JP 몰간 체이스인데, 그 사람은 초대받았지만 참석은 안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중앙은행도 자체 금융 회복력을 위해서 그룹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다 중앙은행들이 그 주요 은행들의 CEO를 모아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메시지가 뭐냐면, 기존의 국제은행 시스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스위프트 의존 구조, 중앙 정산 방식, 그리고 불투명한 돈 흐름을 가능하게 했던 취약한 기반 구조가 이제는 기계의 속도의 분석과 공격에 AI가 이렇게 한마디로 깊게 자리 잡고 침투하면서 깊게 자리 잡으면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 금융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그것들이 여러 취약한 점이 많아서 지탱을 해나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이란하고도 서로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라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저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하면서 그 인신 땡땡 그 하던 배들이 그렇게 비어있다, 그 얘기를 어제 했죠. 그 굉장히 파격적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어제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제 했던 얘기로 그동안의 인신땡땡 그 경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을 어쩌고 저쩌고 아시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또 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불법적인 거였으면 세탁을 하고 됐었어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비밀 자금을 만들고 제재를 회피했어야 되고, 딥스들이,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숨겨왔던 그러한 이제까지의 그들이 갖고 움직이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하던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추적이 어려운 구조 덕분에 이들이 이런 일을, 불법적인 거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치가 않다. 그리고 기술이나 금융이나 정보기관 기관 내부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마음 놓고 숨어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첨단 모델이 수십 년 된 취약점을 한 번에 드러내면서 빠르게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흰모자 쪽은 투명성이 이제 강요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리해졌죠, 흰모자 측으로는. 그래서 반대로, 그러나 국가 대리 세력이나 비국가 조직, 기존 시스템 안에 숨어서 활동하던 세력들은 시스템이
완전히 그 안에서 숨어 있다가 지금은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킬 스위치라는 개념이 나와서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이 리셋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게 킬 스위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카바를 제거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딥스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우위를 superiority라 그랬으니까 기술적인 우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들이나 해외 자금과 연결된 억눌리거나 장악된 AI 개발 라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검증 가능한 시스템, 토큰화된 구조, 그리고 그 ISO 2002로 전환되는 거, 그것이 기본이 돼서, 왜냐하면 기존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기계 분석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채 기반 구조, 해외 정산 시스템,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 구조는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는 순간에 숨겨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조작 가능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에서 이제 finally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적되지 않은 돈 흐름으로 조용히 돈을 빼가는 일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숨겨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혼란을 조성하는 일도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 쪽으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쿠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쿠바가 변수인데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이후 발언을 수위를 높이면서 쿠바가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쿠바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행정부는 그 2026년 올해 1월 달에 그 아이파, 그 관세 관련으로 IEPA를 근거로 쿠바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었죠.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이유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유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 제재는 이미 쿠바를 압박하고 있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전기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쿠바에 있는 기트모 아시죠? 그 죄인들 쭉 데려가서 있는 그 섬이에요. 그 별명으로 기트모라 그래요. 실제 말은 관타나모라 그러고, 근데 거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쿠바에 있는 현재의 그 사태하고는 별개의 곳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남부 플로리다 연방 검찰은 쿠바 정치 및 군사 지도부에 대해서 기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가문의 그 잔존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소를 지금 하려고 지금 뭐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뭐냐, 그러면 무슨 혐의로 그들을 기소할 거냐? 마약 거래, 인권 침해, 폭력 범죄, 이민 관련 범죄, 스파이 활동, 뭐 이러한 죄명으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해요. 그래서 압박이나 개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이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갖고 이 트통이나 힘모자가 아주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리걸리,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쿠바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어떤 개입을 하려면 법적인 어떤 판을 깔아놔야 돼요. 그 일을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 남부 플로리다 연방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전은, 쿠바에 대한 얘기는, 작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쿠바는 오랫동안
그 카리브해 그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정보 활동의 연결 지점이라든가 마약 이동 경로, 그 인신 이동 통로, 그리고 적대 국가들과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허브가 뭐냐면 거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혁명 구조의 잔존 세력은 그 금융 사기와 깊게 연결돼 있었고, 그러한 여러 작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카스트로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국가를 뭐 수십 년 이상을 그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작전을 하는 속도를 보면 베네수엘라 먼저 처리했죠. 그 다음에 이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란 가서 때렸죠. 그 다음에 바로 이란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뭐 완전히 뭐 마무리 안 져도 지금 뭐 호르무즈 봉쇄하면서 그냥 뭐 시간을 뭐 끌을 수도 있어요, 트통이. 왜냐하면 트통은 nothing to lose. 미국은 지금 뭐 잃을 것이 없습니다. 깊게 전쟁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돼서 이란 다음에 그럼 쿠바,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요 순서대로 거점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점들이라는 거는 뭐 허브인데 그냥 거점이라고 저는 그냥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거점들은 단순한 어떤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든가 영향력, 그 다음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 거점이 했어요.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가. 그래서 남부 사령부 센캄이라 그러죠. 미국의 밀리터리 센캄, 이번에 그 제독이 자주 나와서 이란 공습 관련으로 계속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남부 사령부는 죄송합니다. 그건 중부 사령부고, 이거는 남부 사령부 관할입니다. 이 쿠바는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란은 중부 사령부 센캄 소속이고, 그 다음에 쿠바는 남부 사령부 소속인데, 그 남부 사령부에서 뭐라고 지금 최근에 말을 했냐면, 말로는 이랬어요. 전면 침공 계획은 없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해군과 공군이 배치되고 실제 그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앞으로의 쿠바에 대한 작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굉장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럼 목표는 뭐냐? 이 나라마다 목표가 틀려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붙잡아오고 그 뭐 부통령 하던 여자를 세워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말 잘 듣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감시하면서 지금 그 베네수엘라는 조용히 잘 진행되고 있고, 이란은 가서 아예 모든 지도부를 완전히 뭐 첫날 47명인가요? 카메네이를 비롯해서 47명인가 바로 그냥 한 곳에 모여서 회의하다가 그냥 바로 다 죽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나라마다 좀 특성마다 이제 하는 작전이 틀리고 목표가 틀린데, 이 쿠바의 경우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게 점령이 아니라 정권을 다시 만들고, 정권 리즘 체인지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있는 정권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7월 4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7월 4일 250주년 행사에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목적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있는 새로운 달러 발행, 그 다음에 통화의 현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6월부터 $100짜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상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주권의 리셋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시민 인증을 통한 금융 정리를 하고 에너지 통로를 확보하면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의 이제까지 그 거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AI를 통제하면서 AI의 허점이 많이 필요하지만 허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허점을 잘 정리해서 AI를 통제한다. 요러한 것이 7월 4일 전까지 완료되는 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흰모자가 지금. 그래서 기존의 구조는 거의 그 작용할 그러한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란 공격과 그 다음에 금융 압박, 그 다음에 은행이나 이제 엘리트들의 자금 동결,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의 영향이 이제 사라지는 뭐 요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스캇 베슨 재무장관 발표 이후로 미국이 이제 지금 돌아다 보니까 이란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나 그 사람들 그때 참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냐. 그게 뭐냐면 그 이란 공습했을 당시에 미국이 초기에 그 이란이 자기 주변의 걸프 국가들을 공격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드론과 미사일이 아부다비, 마나마, 쿠웨이트 시리, 도하, 그 리야드의 석유 있는 곳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전반의 민간 근처 지역까지 민간들이 사는 지역까지 그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죠. 이 이란이. 그런데 생각이 없는 애들이죠. 난 그때 그 뉴스 듣고 쟤들이 왜 자기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인심을 저렇게 잃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깔끔한 군사 공격이 아니고 엉망으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노동자들이 죽고 정유 그 인근 국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 시설이 불타고 민간인들이 공포에 빠지면서 피와 연기가 그 지역을 아주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이고 쟤들은 왜 이란은 저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러면서 미국 재무부에게 숨겨진 금고의 열쇠를 쟤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격이 됐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프 국가들,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여러 국가들, UAE, 사우디, 바레인, 뭐 카타르, 그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가들이 조용히 그동안 조용히 이란의 비밀 계좌,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구조를 받아주던 국가들이었어요. 이란을 도와서. 그랬는데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미국에게 그들의 어떤 금고 열쇠를 넘겨준 것이 됐다. 이렇게 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비밀 자금이 얘네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전부 많은 대규모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의 재무부는 그 이란에서 들어온 들어온 자금을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동결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모든 사태가 끝나면 다시 이 이란의 국민들에게 돌려줄 거다, 이런 얘기를 스캇 베센트가 그 기자회견인가요? 뭐 언제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란의 정권 자금이라든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라 그러죠. 그들의 비자금, 지도부의 개인 계좌, 그 다음에 석유 자금 흐름까지 전부 공개되는 그러한, 특히 미국 재무부에게 다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참 지 발등 지가 찍은 거죠, 이란이. 그래서 요청하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이 일 정도고, 계좌 동결 명령이 내려졌고, 이란 석유를 계속 다루는 은행이나 구매자들은 2차 제재 위험에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면 너무 신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의 돈을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데, 기존의 구조는 이제 이란 석유 수익을 비밀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돌아갔는데, 과거의 구조가.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그림자 선박이라든지 유령 유조선이라든지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하는 구조라든지 시리 오브 런던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가 과거에는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단순히 무기나 내부 통제만 쓰인 게 아니고 외부로도 흘러갔어요. 그래서 중간 연결 조직이라든가 리베이트라든가 조용한 협력 구조를 통해서 군 관련 사업이라든가 정보 그 미국 그러니까 이란 정부의 내부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및 그 엘리트 네트워크 등까지 연결해서 그 돈이 지불되고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앞으로의 조치를 말씀드리면, 걸프 지역을 이 자금에 대한 지금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이란에서 만들어내던 자금을 에 대해서 금융 킬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지도부와 정권 엘리트들은 해외에 숨겨둔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도 통쾌하네요. 통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취리는 이제 그 스위스 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취리의 페이퍼 컴퍼니 아시죠? 실제 회사는 없는데 서류상의 회사만 있는 거, 그 가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스위스에다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더 이상의 취리히의 페이퍼 컴퍼니나 홍콩의 가짜 회사나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환전소나 이런 거를 그동안 통해서 얘네들이 돈을 쉽게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말한 것처럼 가라앉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잘해요. 베센트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베센트가 말하는 거는 은유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라앉는 배 위에 쥐들이, 지금 싱킹 쉽이잖아요. 그 가라앉는 배 위에서 쥐들이 돈을 옮기려고 하지만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직접 타격을 받는 대상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하마드 후세인 샴카니,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고위 안보 책임자 알리 샴카니의 아들인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밀스 네트워크를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된 그림자 선박을 통해서 원유를 이동시켰던 사람인데, 재무부 스캇 베센트가 그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가했고, 그것은 수십 명의 인물과 회사와 선박이 포함된 것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고 최고 권력층이 돈을 벌던 구조 자체를 아예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인물 모사비는 헤즈볼라 자금과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자금 세탁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들도 모사비도 그 제재를 지금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관련 인물들, 이를테면 에스마일 가하니 같은 사람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개인 계좌라든가 비자금이라든가 작전 자금이 이제 노출되고 제재를 받고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그동안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내부에 데모하던 이란 시민들,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에 사용이 됐었죠.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자면,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건 일반 방송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레바논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지금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근데 레바논은 사실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힘이 없어요. 헤즈볼라가 그냥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그랬는데 헤즈볼라가 무서워가지고 레바논이 힘을 못 썼는데, 이번에 같이 이스라엘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헤즈볼라 쫓아내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러고 바로 그런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콜드에 많은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속속 참여가 됐는데, 이번에 레바논이 그러한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거 미국한테 붙어서 이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해요. 데모하던 사람들을. 근데 이번에 거기에 여자도 포함돼서 여자 3명인가 4명이 교수형을 처하는데, 뭐 입에도 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그 여자들에게 먼저 자행을 하고, 저는 제 입으로는 그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교수형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래서 뭐 수만 명, 거의 앨리스트 4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제 이란 지도부가. 근데 지금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했어서 그게 굉장히 그냥 중간에 스탑이 됐었어요. 근데 또 몇 명을 또 교수형 한다 하면서 지금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싹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그 뉴스 듣고 너무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금을 만들어 갖고 이란 얘기, 자금 얘기 하다가 이제 중간에 곁길로 나갔었던 건데, 자금 얘기 계속하면 그 돈은 아까 말했죠. 감옥에서 고문을 한다든지 시위대를 죽이는지 전쟁, 강제노동, 마약 유통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썼고, 그런데 아까 이 주변의 걸프 국가들이 입장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란에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뭐 자기네들 공격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항도 파괴되고, 아마 두바이인가요? 하여튼 어디 공항이 파괴됐었죠, 그때. 그리고 정유 시설이 불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거 살아야겠다 해서 이란한테 다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융 압박은 기존에 서로 얽혀있던 구조들을 직접 때리고 있는데, 군 산업 쪽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석유 자금이 과거에는 비밀 자금과 대리 작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걸 통해 끝없는 계약과 사업이 정당화되었었죠. 이란이 헤즈볼라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전에 아이시스라든가 무슨 그런 이스라엘 한 하마스라든가 뭐 그러한 대리 세력들을 계속 자금을 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그런 돈이 쓰여졌는데, 그 수익이 끊겨버리면 관리된 혼란을 유지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과거 이란 콘트라 같은 방식으로 무기와 마약이 섞여 있던 흐름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죠. 정부 측에서는 정권 지도부 계좌가 동결되면 해외에서 영향력을 사거나 내부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내부에서 돈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그게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말하는 가라앉는 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를 거쳐서 이거는 금융넷이 그렇게 압박이 오면 엔터테인먼트 쪽의 구조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바이 부동산이라든가 런던 보험 구조라든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서 돈이 조용히 흘러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지고 자금이 동결되면서 해외 계좌 동결, 가족과 관련된 자산 차단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과거에 쓰이던 작전에 쓰이던 자금이 끊겨버리면 그동안 숨겨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인신 이동 통로, 마약 경로도 금융 시스템이 맡기면서 같이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고리고리 연결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금융 타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타격을 받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 요거를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캇 베센트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말씀드리면 금융적으로 그 사람은 재무장관이니까 금융 쪽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인데 결국 경제적인 참수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를 굶기고 내부 결속을 깨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뭐 내부 결속이 깨지죠. 그동안 돈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묶여있던 건데, 그리고 내부 배신자들이 나오죠. 내부 배신을 유도하고 핵심 자금을 차단한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이런 것을 그러면 협력하면서 나도 그렇게 할래 하고 미국 재무장관과 협력을 하면서 이 구조는 훨씬 빨리 이 작전이 진행되고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하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국가들의 조용한 협력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이란이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했는지, 주변 국가는 왜 미사일하고 드론을 왜 때리느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더 깊은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자 금융과 암호화폐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수십억 달러를 이동시키는 또 다른 통로였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자금들이 영화 투자라든지 제작 회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구조에 그 간접적으로 많은 돈을 옮기고 투자하고 돌리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도 이제는 진작에 망했는데 이런 사건으로 더 망하게 된 거죠, 지금. 그리고 걸프 국가 자금도 2023년 이후 할리우드에 대규모로 들어갔지만 이란 쪽 자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익명성을 이용해서 움직였어요. 익명, 어나니머스, 이름을 이란 쪽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다 익명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할리우드에 이제 지금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묶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그 국가들이 아까 말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레바논이나 지금 아까 카타르나 그런 국가들 얘기했죠. 걔네들이 공격받으면서 이란 애들이 그 한쪽으로는 눈 감아주고 사업들을 조용히 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여기 쟤네들의 숨겨진 계좌가 이거야 하고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이 그 숨겨진 계좌를 공개를 해서 그 스캇 베센트한테 공개하면서 협조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미 또 많이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또 엄청난 인텔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인텔 폭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박한 제가 또 뉴스를 오늘도 전해드렸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다는 소스도 있고 뉴스가 있다는 게 참 감사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 방송을 통해서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재미난 뉴스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께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멤버를 해주셔서 뭐 굉장히 소정의 액수니까 하셔서 이 많은 분들이 하셔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로 나나방송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제가 호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원을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그 멤버 전용 방송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아론 숄츠 얘기를 했는데 그 멤버 전용 방송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숫자를 보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멤버 전용 방송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이나 있으면 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다루기 좀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거를 또 그 멤버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 써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